오웬리 단편선 마녀의 빵. 미스 마더 미첨은 길모퉁이에서 조그만 빵가게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2,000달러가 예금된 은행 통장과 2개의 의치와 풍부한 인정미를 가진 40살의 여자였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미스 마더보다 결혼할 기회는 훨씬 적었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여자가 많을 것이다. 그녀의 가게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들르는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그녀는 차츰 이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안경을 낀 중년 남자로 갈색 턱수염을 항상 가지런히 깎아 턱이 뾰족해 보였다. 그는 독일식 억양이 강하게 섞인 영어를 구사했다. 다 해진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고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데다 매우 헐렁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 보아도 단정해 보였고 예의가 발랐다. 그는 미스 마더의 가게에서 언제나 단단하게 굳은 묵은 빵을 2덩어리씩 샀다. 새로 구워낸 것은 1개에 5센트였지만 묵은 빵은 2개에 5센트였던 것이다. 이 손님은 바로 그 싼 빵만 항상 사가지고 갔다. 어느 날 미스 마더는 그의 손가락에 빨강과 고동색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매우 가난한 화가라고 생각했다. 분명히 어딘가의 다락방에서 굳은 빵을 씹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리라. 그러면서 우리 가게의 맛있고 신선한 빵들을 생각하고 있겠지. 그녀는 두툼한 고기 조각과 롤빵 그리고 재미든 접시와 찻잔을 앞에 놓고 앉아 그 예의 바른 화가가 썰렁한 다락방에서 혼자 떨지 말고 딱딱하게 굳은 빵 대신에 자기와 같은 식탁에 앉아 이 음식들을 나눠 먹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종종 한숨을 내쉬곤 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녀는 인정 많은 여자이니까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의 직업에 대한 자기의 짐작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경매에서 사들인 그림 한 점을 들고 나와 카운터 뒤에 선반에 세워놓았다. 그것은 베니스의 풍경화였다. 앞쪽에는 웅장한 대리석 궁전이 그려져 있고 물에 손을 담근 귀부인이 타고 있는 곤돌라와 구름과 하늘이 있는데 명암의 기법을 많이 사용한 것이었다. 직업이 화가라면 그림은 쉽게 눈에 띄는 법이다. 이틀 후에 미스 마더의 가게에 그가 찾아왔다. 묵은 빵 2개 주세요. 그녀가 빵을 싸고 있는 동안 그가 말했다. 매우 좋은 그림이군요, 아주머니. 그래요? 하고 미스 마더는 자기의 짐작이 딱 들어맞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계속했다. 전 미술을, 그러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녀는 그의 눈치를 보더니 한마디 더 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궁전은 하고 그 손님은 대답했다. 사실 썩 잘된 편은 아니에요. 원근법이 틀렸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빵을 받아든 그가 인사하기가 바쁘게 나가버리자 미스 마더는 그림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으며 맞아, 저 사람은 화가임에 틀림없어 하고 단정지었다. 안경 뒤에 숨어진 그의 눈은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고도 상냥하게 빛나는 걸까? 또 시원스럽게 넓은 이마는 어떻고? 첫눈에 원근법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릴 정도의 실력인데 딱딱한 빵만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니. 하지만 천재들이란 원래 인정을 받기까지 숱한 고생 속에서 힘겨워하기 마련 아닌가? 만약에 나의 2,000달러의 은행 예금과 빵가게와 풍부한 인정미로 그를 후원해 줄 수만 있다면 미술을 위해서나 원근법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일 텐데. 하지만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다. 요즘 그는 가게에 들르면 그녀와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여러 가지 잡담을 나누다가 돌아갔다. 그는 미스 마더의 명랑한 수다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묵은 빵만을 사갔다. 케이크도 파이도, 특히 그녀가 제일 자신있게 구워내는 맛있는 샐러리도 그는 단 한 번도 사가지 않았다. 그가 점점 여위어가고 기운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걱정스러웠다. 그가 사가는 초라한 빵에 무언가 맛있는 것을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막상 그와 마주대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술가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턴가 미스 마더는 가게에 나올 때 물방울 무늬가 곱게 깔린 실크 블라우스를 입곤 했다.
그리고 방에서 마르멜로 씨앗과 붕사로 혼합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바르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에 나타난 그는 5센트짜리 하얀 동전을 진영장 위에 올려놓으며 묵은 빵을 주문했다. 미스 마더가 카운터 쪽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마침 무행하는 요란스런 소리를 내면서 소방차가 지나갔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는 호기심 때문에 얼른 문가로 가서 내다보았다.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오른 미스 마더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카운터 안에 맨 아래 선반에는 10분 전에 우유 장수가 배달해온 신선한 버터 1파운드가 있었다. 미스 마더는 빠른 동작으로 2개의 묵은 빵을 자르고는 그 속에 버터를 듬뿍 집어넣은 다음 표시가 나지 않도록 꼭 붙여놓았다. 그가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빵을 포장하고 있는 중이었다. 가벼운 잡담을 나누고 손님이 돌아간 뒤 미스 마더는 혼자서 빙긋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내가 너무 대담했던 것일까? 그이가 화를 내지 않을까? 아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꽃말이란 것은 들어보았어도 음식말이란 것은 없는걸? 버터 때문에 여자가 주제 넘었다고 할 이유는 없을 거야. 그녀는 하루 온종일 그가 자기의 이 조그만 기만을 발견했을 순간을 상상하며 지냈다. 그는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을 것이고 아마 거의 완벽한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이 이젤 위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빵과 물을 가져다 점심을 먹기 위해 빵을 얇게 썰 것이다. 오, 미스 마더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그분은 빵을 먹으면서 그 속에 버터를 넣어준 나의 손을 생각해 줄까? 그분은 그때 갑자기 입구에서 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요란한 기세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미스 마더는 서둘러 가게로 나가보았다. 2사람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젊은 남자로 담배를 물고 있었고 한 사람은 바로 그 화가였다. 시뻘개진 얼굴로 모자를 바싹 뒤로 젖혀 쓴 화가는 머리가 덥수룩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꽉 움켜쥔 2 주먹을 미스 마더를 향해 맹렬히 흔들어댔다. 하필이면 미스 마더에게. 이 바보야 하고 그는 여태껏 그녀가 들어본 적이 없는 크고 무서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는 멍청이라든가 결코 칭찬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들을 독일어로 계속해서 짓거려댔다. 젊은 남자가 그를 달래서 데리고 나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아냐, 난 그냥 갈 수가 없어. 하고 그는 화가 치미는 듯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이 여자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기 전에는 절대. 그리고 그는 카운터를 2 주먹으로 콱 내리쳤다. 당신은 날 망쳤어. 하고 그는 푸른 눈동자를 휘번떡거리며 소리쳤다. 알겠어? 이 주제도 모르는 건방지게 짝이 없는 여자야. 미스 마더는 비틀거리며 진열대에 기대어 서서 한 손으로 물방울 무늬의 실크 블라우스를 만지작거렸다. 젊은 남자가 화가의 옷깃을 붙잡고 말했다. 자, 이젠 가자고. 할 만큼 다 했잖아. 그는 성난 화가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거리에 세워놓고는 다시 돌아왔다. 역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 아주머니. 하고 그는 말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요. 저 사람의 이름은 블럼버거인데 건축 제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3달 전부터 새 시청의 설계도를 그리는데 온갖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모전에 낼 작정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어제 선을 잉크로 그려내는 단계까지 완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도사는 언제나 연필로 초안을 잡고 그것이 완성된 후에 식빵 조각으로 연필 자국을 지우지요. 고무지우개보다 그 편이 훨씬 더 잘 지워지거든요. 블럼버거는 바로 지우개로 쓸 빵을 계속 댁에서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젠 아시겠지만 아주머니, 그 버터가 든 빵 때문에 블럼버거의 설계도는 완전히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정거장에서 파는 도시락용 샌드위치처럼 조각조각 썰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젠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미스 마더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입고 있던 물방울 무늬의 실크 블라우스를 벗고 전에 입던 낡은 갈색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마르멜로 씨와 붕사의 혼합물을 창밖 쓰레기통에다 쏟아버렸다.